제250회 박병훈 의원 인수의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제1항 운정위원회는 질문의 건을 선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신현배 부의장의 군정 질문과 김성미 군수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신현배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군정 멸시책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하여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 신현배 의원입니다. 임시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감기가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선생님이나 식사님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 가평군 기본계획 및 인근 늘리기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20 가평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가평 추정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자연증가 6만 2천 명, 경춘선 복선전철 유발 인구 3,100명, 3만 1,000명, 건축 준공에 따른 인구 3만 2천 순으로 전체 10만 5천 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의 인구는 2015년 말 현재 자연증가분 추계 수준인 6만 2천 명으로 6만 2천 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그동안 인구 늘리기를 위한 가평군에 추진한 정책과 효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 가평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30 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0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가평군이 더불어 잘 사는 관광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가평군이 시행하는 군정 방향이 관광 가평임. 그러나 대외적으로 평가에도 불구하고 남이섬, 포티프랑스, 아침군 승무군 등 일부 사립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관광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교육 창출 효과에 극히 위급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천 테마파크, 복장포 초등학교 와인베리 등 가평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사업들이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사업, 밀리터리 테마공원 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센터 사업,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등 대규모 관광자원 시설 등이 준공 후 본래 목적대로 정상 운영됐을지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가평 군수님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군수님께 원활한 군정비를 위해서 답변 주실 때 핵심 사항만 말씀 주시고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정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미 군수님께서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중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신영대 본장님께서 질의하신 두 건의 본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가평군 기본계획 및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첫 번째 2020 가평군 기본계획의 2015년 추계 인구는 10만 5천 명이나 현재 6만 3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그간 추진한 사업 및 효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20 가평군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을 당시 우리군 목표 인구는 13만 명이었습니다. 목표 인구 13명 추계는 2009년 7월 경춘 고속도로와 2010년 12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자연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에 의한 인구 추정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목표 인구입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장기간 내수 경기 침체로 위축되어 민간 사업 부분에 허가받은 많은 공동주택군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 개발 방식의 장기 검토 등의 요인으로 당초 2020년 가평군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자연 증가 및 사회적 증가 목표 인구를 달성하지 못해 현재 계획 대비 인구 약 60%에 머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기획에서 도시계획, 지역 균형개발, 환경산업경제, 일반 행정도 각 분야별로 추진한 사업은 기재계획단, 개혁추진단을 하지기구로 운영하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관광수계, 상서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준법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장누수협의회, 국회의원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불합리한 여건에 대해서 발굴 및 해제 요청하였고 군관리계획에 반영된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역세권 개발 사업 등 사회기반 시설 우선 설치, 대규모 아파트 등 신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및 행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있습니다. 읍면별 지역균형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가평은 행정문화 체험도시, 설악면은 다문화 마을 및 교통도시, 청평호반 도명산을 통한 휴양 관광도시, 상면은 차상기 풀숲, 아토피 시설을 통한 힐링도시, 조정면은 군인 간부 숙소를 통한 군사도시, 동면은 비촌형 전원도시로 육성 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과 상수시설 확충 및 각종 인허가 사항 적극 처리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기업 유치 노력,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귀농귀촌자에 대한 융자음식, 군부대 간부를 포함한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주소이전 운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 인구는 최근 5년간 3,169명 증가하였으며 현재 신축 중인 가평읍, 청평면, 조정면 지역의 아파트 498세대와 기부대 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읍 구비행장 아파트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민간 사업자로부터 4,5개 아파트 신축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구 13만 차적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읍의 인구 정책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가평 읍면별 인구 증가 추이를 보면 설악면은 2009년 7월 경춘고속도로 개통 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평면은 서울 출퇴근 선호지역으로 공동주택 건설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가평읍의 경우 설악면 청평면과 달리 준공된 대규모 공동주택이 없어 최근 3년간 감사를 보이다 작년에 공동주택이 일부 준공되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11건 151세대 공동주택이 허가되어 조만간 가평읍의 인구는 2만 명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의 인구 늘리기 시책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군 인허가 시스템을 보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건축 사용 승인, 수허가정에 대한 주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상생 협력 사업으로 논의되고 있는 도로망 확충 사업인 서울 춘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노선에 대해 청평 IC, 가평 IC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2030 가평군 기본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인 규제 완화와 우리 군의 다양한 민간 사업이 활발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 유형과 우리 군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주요 지표, 도시 기반 시설 확충, 도시계획 관리 전략 등 우리 군의 미래 산업 및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또한 계획인구 기준으로 생활권별 시가와 용지 등을 적정하고 체계적인 토지 이용 계획, 기반 시설 등 부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30 가평군 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경기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국토계획평가, 토지 적성평가, 기후변화, 재취약성 분석 등을 반영하여 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가평군이 잘 사는 관광 정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 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가평군은 지난해 350여만 명의 유료 관광객이 찾은 수도권 최고의 명실상부한 문화 체육 관광 도시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 관광 발전 지수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15위로 전국 최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연구원의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더라도 가평은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통계를 보면 2014년 352만 명에 이어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국내 경기가 크게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정한 상황에서도 352만 6천여 명의 관광객이 가평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는 가평이 가진 유수한 자연생태 자원뿐만 아니라 역사문화 자원, 관광지, 관광시설, 축제 등 관광자원과 숙박, 안내, 교통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노력이 기저된 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자라성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2015년 제12회 축제 기간 동안 21만 명이 가평을 찾아 숙박, 관광, 교통, 음식 쇼핑 등 관내에서 217억 원을 지출하였고 제6회 자라성 싱싱겨울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이 101만 명에 이르며 직접 경제 효과가 455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 전국 규모의 각종 스포츠대회 유치를 통해 1만 8천여 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과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 규모에 비하면 지역 내 교육, 고용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함께 가평으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대다수가 당일 관광에 그치고 있는 실적을 감안하여 관내 주요 관광지와 호텔, 농어촌 민박 등 숙박업체, 외식업체, 교통 등 관광 관련 주요 구성 부분들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연계 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최종 관광을 유도하여 관광객들이
가평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러운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에 관광 자원 확충에도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부근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문화예술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의 지속적인 지원과 자라섬을 문화 예술의 섬으로 조성하여 다양한 축제를 유치하고 지역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주민 참여형의 어설픈 연극제와 자라섬 싱싱 겨울축제 등 타지역과 차별된 축제를 지원하여 명품 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랜드마크인 최고의 관광자원 자라섬을 금년부터 야생화단지 조성, 북한강 수상 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사업과 함께 자라섬 캠핑장과 연계한 물놀이 시설의 운영을 통하여 전국 최고의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밀리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 사업,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관광자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실용 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가평 야구장, 국궁장, 청평 다목적 체육문화 복합센터, 청평 북면 생활체육공원, 지령인 빙벽 설치 공사, 파크 골프장 조성 등 체육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2016년 18개 종목별 대회 유치로 2만 7천 명의 선수들이 찾아올 계획으로 스포츠 투어리즘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인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평군의 장기적 관광 전략 키트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관광도시 지정과 춘천시와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으로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개편하고 관광사업단을 신설하여 관광사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지구 녹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5년 6월 공사 준공 후 12월 농업정책과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관리권을 전환받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단계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 입학을 추진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공원 내 토지의 민간 투자 사업자를 공모하여 민간 투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두 개 업체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2011년 2월 한국관광공사와 MOU를 통하여 추진하였던 가평 와이밸리 조성 사업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성 재검토 지적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사업 취소 통보로 기준공 범위 내에서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려 민간인탁 사업자를 모집 선정 완료하였으며 계약 및 사업 추진을 거쳐 2016년 5월부터 인터랙티브 아트 뮤지엄을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라섬 및 이화원 부지 일부에 조성 중인 북한강 수상 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사업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6월 수상 스포츠 체험센터 및 물놀이장 설치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일정과 맞춰 조례 재개정 등을 포함한 향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가평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자라섬 캠핑장 등 자라섬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자라섬을 명실상부한 전국 단위 관광 명소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평 밀터리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수도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레저 스포츠 시설을 군부대와 연계하여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민간 투자 의향 사업조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 조성사업은 2016년 3월 중 건립 운영 중인 전국 8개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회 및 환경부의 관련법 개정 건의를 통해 시설 운영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공동 추진하겠으며 준공 이후 관리 운영 방안을 사전에 강구하여 공공성 및 건정 재정 물질, 관광객 유치 등 사업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산림생태 문화체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산림교육장, 산림보험장, 산촌생활문화 체험장 등의 시설을 갖춰 80여 명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8년 준공에 맞춰 사업 취지와 경제성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운영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관광 관련 역점 사업들이 본래 계획과 목적대로 준공되어 가평의 새로운 관광 명소화를 향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효과는 물론 다수의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상 역점 사업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배 부의장께서는 김성기 본대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을 잘 경청했습니다. 통독했습니다. 기존답을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군정질이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갈등 관계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오늘 이 책자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홍천군의 의회 책자입니다. 2015년도 정례회 때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그 정례회를 했는데 군정지리를 103건을 했습니다. 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지리를 2건을 했고 실과장님을 상대로 군정지리를 1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우리 가평군처럼 안 하는 것이 좋은지는 일반 주민들이 판단해 줄 거를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홍천군의 군정지리 답변서 요약본을 보면서 우리 가평군도 의정활동을 또 가평군의 발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군수님께서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또 성실한 또 내용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해서 먼저 제가 만들어 온 PPT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이제 흔히 말씀드릴 때 가평군은 규제가 많아서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왕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표를 보시면 양평군하고 가평군에게 단순 비교를 봐도 가평군이 양평군보다 규제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규제가 상수원 보호교육인데 양평군하고 가평군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군이 양평군보다 많은 것은 군사보호시설만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규제 때문에 가평 발전이 안 된다는 말씀들은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공공주택 건축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 현상을 보면 가평군은 4동 233세대, 양평군은 30동수 세대수는 2,828세대가 나갔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공동주택 허가하고 지금 교수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인구 증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말씀드리면서 도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약 10년 동안 가평군하고 양평군의 인구 추계를 도표로 적셔놨습니다. 작년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양평군의 인구는 약 3,000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의 인구는 785명, 약 800명이 늘었습니다. 가평군을 10년을 추계해봤을 때 1년에 가평군의 인구 느는 것은 700명 정도가 늘었고 양평군도 거의 비슷하게 늘다가 2010년도 이후에는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명 정도가 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양평군의 인구는 11만 명이고 우리 가평군의 인구는 6만 3천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2020 가평군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 시점을 비교해 봤을 때 2020 기본계획이 200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 동안 인구 추계를 예상한 거 보면 약 4만 1,000명이 마이너스입니다. 인구가. 그러면 2020년까지 봤을 때 약 6만 7천 명이 마이너스 치입니다.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선거결정이 오늘 국회에서 방망이가 두들겨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인구 때문에, 각종 규제 때문에, 또 인구 늘지 않는 정책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피해가 국회만의 피해가 아니라 이 도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 도의원이 하나 소멸될 때 국회를 찾아가는데 지역구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런 걸 왜 찾아다니면서 항의하냐고. 내가 그래서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입에 못 담을 말을 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가평의 발전을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이 도표를 보시면 강원도는 지금 2만 3천 명인데도 도의원이 2명입니다. 가평구는 6만인데도 불구하고 도의원이 1명입니다. 이 도의원 정수를 보면 경기도는 정수가 118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116명입니다. 마이너스 2명입니다. 강원도는 정수가 20명입니다. 현재 도의원은 40명입니다. 더블로 늘어났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는 사회가 가평 사회입니다. 자, 교수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행사 다니시면서 2020년까지 가평군 인구를 13명으로 늘리겠다라는 말씀을 공경하시고 다니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묘안이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현배 의장께서 남다리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배 의장께서 고민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현장직에든 답변을 드렸다시피 저도 공약사업으로 2015년을 13만을 끌어올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기 규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는 거는 이렇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양평하고 가평하고 차이는 제가 봤을 때는 거리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교통 문제, 도로 관계, 저희가 우리보다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또 그 중앙선이나 여러 가지 도로가 우리보다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평에서 답변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 가평의 도로망을 더 확충해서 하다 보면 우리 가평에도 인구가 예전과 달리 더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전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거는 저희가 오염 총량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금 후가 상황에서 규진을 가져왔는데 그거 다 작년에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 지금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수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20년까지 13만 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지금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2015년부터 현 시점만 비교해도 가평군의 인구가 약 한 1년에 한 700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재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했으면은 10만 5천 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6만 3천 명이고, 지금 거기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된 것이 약 6만 명, 4만 명 정도가 지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죠? 4만 1,000명이 지금 마이너스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에, 답변 주신 말씀은 2020년까지 13만 인구가 가능하시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가능한지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그건 이제 교수님께 말씀 주신 것은 포괄적인 말씀을 주시는 건데, 실천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한번 좀 구체적으로 주시죠. 제가 다시 말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투과 현황이라고 포괄하는 거. 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예. 네 동에 233세대가 맞습니까? 네, 이거는 그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5년, 6년에 걸쳐서 우리가 4동밖에 안 나갔어요? 네, 지금 이제 뭐냐면, 선생님께서 이제 그 답변 주시는 게 뭐냐면, 타란치 아파트에 지금 그 아파트 허가가 나갔는데, 그게 지금 사업성 문제 때문에 이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것이 지금 이게 뭐냐면, 현리에 그 233세대를 지금 적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 업무보도 말씀드리지만, 건축법과 주택법의 차이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건축법은 20세대 이상을 잡으면 각종의 이제 또 부대 시설이 들어가야 되니까 편법 아닌 편법으로다가 건축법에 따라서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 편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이 봤을 때 지금 빌려를 많이 짓는데 왜 거기 안 들어가서 라는데 그것은 군수님께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도 설악면에 지금 아파트 도서관 옆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거는 이제 사업 승인 떨어진 게 2010년도 이전입니다.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2010년. 예. 그다음에 세방 아파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부터 아파트 허관 현황을 다시 뽑은 겁니다. 이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 주시는 걸 2020년까지 13만 가평 인구를 증설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사실상 자연적인 인구하고 인위적인 인구가 있어요. 자연적인 인구는 이제 도심에서 이제 대학에서 들어와서 전원주택을 짓고 유흥층 인위적으로 우리가 증가하는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고 각종 여러 가지 공장, 대학을 유치한다고 봤을 때는 인구가 아주 피할 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평을 들었다시피 우리 가평에는 도로가 많이 뚫리고 그다음에 우리 총량지에 대한 거를 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와서 아파트를 짓게 하다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장, 구비행기장을 비롯해서 지금 현리나 설악 쪽에도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야 이제 우리가 허가를 내줘야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자연 증가 아닌 인위적인 증가를 더욱더 허가를 내주고 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13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13만의 유책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가능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도표를 적시해드리고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과거를 알면은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또 가평에는 교수님께서 2010년부터 15년까지 2015년, 12년도에 6개월에 가평군에서 인구가 그나마 많이 늘었습니다. 청평면에서 2012년도에 한 800명에서 900명이 늘었어요. 1000명이 늘었어요. 예, 그 늘은 이유가 뭐예요? 근데 서울하고 청평하고 거리가 가깝고
복선 절차이 생긴다고 합니다. 출퇴근이 들어서.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이종호 씨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아파트를 지어야지 인구가 는다는 말씀을 내가 궁금해졌어요. 그때 세리빌 아파트가 입주를 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800명이 늘어난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2020년까지 뭐 되지도 않을 거라고는 뭐 확신하는데 13년까지 지금 허가 나가는 게 보면 아파트 지금 허가 나가도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려요. 빨리 해도. 그러면 한만 늘어도 1년에 양평이 그렇게 아파트를 엄청나게 줘도 1년에 느는 게 3,000명 느는 거야. 3,000명. 이빨이 늘어도.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안 된다는 얘기니까 이후부터는 교수님께서 진짜 2020년까지 13만 가평을 건설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말씀하고 다니시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것을 안 하시고 되면서 실천 방안만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교수님께서 고민해 주셨지만 가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사회 인프라라든가 교육 같은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철, 청량 용산하는 목적이 다등이 있는 거예요. 제2 외곽순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제2경춘국도, 또 경춘국도에서 호명선을 뚫어서 30원 국도 붙이는 것들이 다 그런 고민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동네에서 나오는 소리 말씀드리는 거 아니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교수님이야 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좀 고민해 주시고 말씀드리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군에 지금 전국에서 1, 2등을 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는 증가율이요. 그리고 거기는 늘었던 이유가 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도로망하고 첫 번째 구축이 된 거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허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도 1,800세대가 나와요. 작년 연말에 나와서. 그건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도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의 가장 기본 정책은 인구 늘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수님이나 우리 같은 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많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작년에 우리 2015년도 가평군 인구가 태어난 인구하고 세상을 떠난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작년에 우리가 인구가 1,095명이 들었죠. 돌아가신 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출생자가 370명이 출생을 했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525명이 돼서 약 155명이 마이너스 키우는데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교수님도 잘 아시지만 21%의 초고령화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평의 그 인구 늘리기 위해서 나는 꼭 군수로서 이런 걸 하겠다는 진짜 의지를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우리 신현배 의장께서 고민하는 것, 또 우리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이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도로망이나 그다음에 인허가 사항이나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특히 이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제 300억 장학기금을 조성한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15억이 조성이 돼서 그거를 교육사업에 좀 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 쪽으로 지나가는 학생이 연간 4, 50명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숙사를 저희가 마련해서 기숙사를 확보를 해가지고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하다 보면은 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타 지역에도 역시 기숙사를 지금 확보를 해서 제공을 하다 보면은 가평의 교육도시가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타 지역에 있는 그렇지 않아도 타 지역에 있는 지금 학부형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비양 선생님하고 이제 공찬을 했지만 여러 명의 그
가평고등학교가 영목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서 기숙사까지 저희가 제공이 한다면 상당수의 인구가 더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을 최대한 발휘해서 2020 13만 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저는 가평군 2020개 선거위에서 저는 의원으로서 좀 제안을 드리면 행정 절차의 좀 간소화, 아파트 문제만 말씀드리면 다른 건 비켜놓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수과장님하고 상수과장이 있지만 과감한 규제를 습한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2톤, 3톤을 묶어놨던 거 다 털어놨잖아요. 내가 지금도 다니면서 우리 건축업계나 청년업 부동산업자들한테 안 된다는 거 다 갖고 와라. 안 되긴 뭘 안 되느냐. 근데 지금 뭐냐면 도시계획의 밑산이 정책의 점이 뭐냐면 가평군에 아파트 질 땅이 없습니다. 하여튼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행기장 제가 메트로 근무할 때 공군 비행장 12,000평 아파트 지려고 하는데 20년, 10년 됐는데 못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 질만한 땅에 가평군에 빌라는 100만원 선, 아파트는 150만원, 180만원 선이 돼야지 수지가 있어야 업체가 들어오는데 땅값이 비싸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진짜 정책적인 핵심을 잡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줘야지 군수님께서 2020년까지 13만원 인기 늘리는데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부안 군수가 김종규 군수님입니다. 그 사람이 방패장 유치한다고 주민들한테 돌 맞고 계란 맞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군수라고 있어요. 김종규 부안 군수님이. 저는 말씀드리는 게 군수님도 소신 있게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지만 진짜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 소비를 위한 행정이 아닌 미래 창조를 추구하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정 행정을 한다 그러면 그런 틀 속에서 군수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비판만 안 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군수님, 공무원분들한테 이것을 한번 숙제를 한번 주십시오. 지금 우리 가평군이 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리고 사회적 고민을 할 게 뭐냐면 일본이 도쿄가 공동화되면서 외곽으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이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것도 가평의 인구 정책에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 건 많지만 또 시간이 다 됐다고 그러는데 관광 정책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군정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가평은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가 세계가 있습니다. 뿌띠프랑스 남이섬 아침 도심을 가지고 1년에 100만 명이 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가가 창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여기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시면 같은 맥락에서 인제군하고 가평군을 갖다 단순 비교해주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군수님이 한번 보시죠. 너무 좀 당당한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연평군 인제군하고 가평군의 차이점이 뭔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 거리가 우리는 가깝고 거리가 먼데 모르겠어요. 거기는 전 이게 자주 가고 있는 데가지고 무슨 시설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관광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350만이나 입장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리고 인재군에 대한 거는 또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크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군은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인제군은 지나가는 관광지입니다. 속초나 강릉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데입니다. 거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 정책이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목적을 갖고 찾아오는 가평 관광지이기 때문에 가평군이기 때문에 도로망 철도망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관광 콘텐츠를 넓혀주는 것이 가평군의 살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저보다 많이 고민하시겠죠. 또 참모분들하고 수없는 고민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걸 또 원하고 있습니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한번 좀 고민해 주시고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가평군이 잘 살기 위해서는 집행부 공무원, 우리 의원님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함께 할 때 우리 가평 군수님이 추구하는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미래창조도시 가평을 건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군정기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박 군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런 틀 속에서 가평군이 좀 행복하고 잘 사는 가평군이 건설되기를 희망하면서 시간 관계상 군정기를 마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정기를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엽 의원님, 보존일이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으로 군정 주요 시책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군정 질문 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